자, 2015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15학년도 3월 그리고 4월 연수 갈 건데요. 일단 3월 때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질문사항 몇 번 있을까요? 3월에 18번 볼게요. 3월에 18번 2015년 6월, 10월 우리나라에 관측할 수 있는 어떤 천문 현상입니다 해놨네요. 일단 6월 30일에 해가 진 직후 서쪽 하늘에서 금성과 목성이 매우 가까이 보인대요. 서쪽에서 내행성 금성이에요. 이 금성은 동방에 있었을까요? 서방에 있었을까요? 이놈은 동방에 있었던 놈이었겠죠. 그리고 주피터가 목성이 각각 가까이 보인대요 했습니다. 근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10월 26일 이제 또다시 금성과 목성이 가까워진다고 하는데요. 해 뜨기 전이래요. 이 동방은 해진 뒤에 서쪽 안에서 보였다면 해 뜨기 전에 이 비너스는 동쪽 하늘에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서방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금성이 동방에서 서방 넘어갔다는 것은 중간에 뭘 지납니까? 내압을 지나겠죠. 내압을 지난다는 것은 적경의 감소, 우리가 이것을 역행이라고 했습니다. 요 사이에 역행했잖아 하겠다고요. 그렇다면 태양에 대해서 지구 위치를 놓고 금성이 어디 있었다가 여기 금성, 동방에 있던 금성이 남아태양 우리가 비너스 포라 할게요. 이 근처에서 주피터를 봤다고 했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그러면 태양에 대해서 지구가 있겠고 금성이 이제 서방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비너스 5를 할게요. 여기에 주피터가 보이습니다. 우리는 그럼 주피터는 중간에 뭘 지났을까요? 외행성은 기본적으로 위성은 시계만 돌려냈죠. 춘 다음에 동부 합을 지났네요. 주피터는 목성을 그래서 중간에 합을 지났어 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춘 근처에서 이렇게 가니까요 순행입니다. 목성 입장에서 순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네요. 10월 26일 금성과 목성은 했어요.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봤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목성은 충을 통과한 게 아니라 합을 통과했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금성의 적경이 감소하는 역행하는 시간 내합을 통과했으니까 있었네요. 확인했어요? 18번 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3월에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7번. 자, 3월에 17번이요? 3월에 17번 문제 볼게요. 지구에서 관측한 태양표면 시선 속도를 나타냈잖아요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돼 있잖아요. 접근합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는 청색 편이다. 이쪽은 멀어지다 보니까 적색 편이가 일어난다고 하네요. 태양이 이렇게 돌기 때문이겠죠. 태양이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공전 방향이 어느 방향? 반시계. 넓은 서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성의 공전 역시 공전이죠. 이건 자전이죠.
동일시 반시계 서해성입니다. 이랬어요? 태양의 자전 방향과 모든 행성의 공전 방향은 서로 같은 방이다. A에서는 했습니다. 청색편이었습니다. 태양의 자전 방향과 지구 공전 방향은 당연히 같은 방향입니다. 알겠습니까? 태양의 자전 속도는 고위도보다 저위도에 빠르니까 하는데 요 색깔의 어떤 값을 볼 때 태양 적도 쪽이 훨씬 더 진하게 되어 있죠. 편이는 더 크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차등 자전이었는데요. 차등 자전이었는데 고위도보다는 저위도에서 빨리 돌아요. 중3 내신에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태양의 자전이 이렇게 위도별로 자전 속도와 다른 것은 태양 표면이 딱딱한, 지구와 같은 딱딱한 고체 표면일 수는 없다. 중3에서는 기체, 고등학교에서는 플라즈마 상태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됐나요? 17번에 갔습니다. 또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없어요? 네. 20번 다 잘 맞췄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4월로 넘어갈게요. 페이지 53쪽에서 56쪽까지 2015년에 실시했습니다. 2015학년도 4월 몇 번 설명해봅니까? 18번 문제요. 16번. 네, 16번 문제도. (18번) (16번) 해봅시다. 17번. 어? 17번. 17, 18, 19. 예. 일단 18번부터 먼저 볼게요. 그림 가와 나는 외계 행성 탐사하는 서로 다른 방법인데요. 했습니다. 별을 두고 별 앞에 행성이 몇 개 쓱 지나가네요. 이랬어요? 요거 우리는 식현상이라고 했죠. 18번. 식현상을 이용해보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중심 별의 밝기. 행성의 밝기 아니에요. 중심 별의 밝기가 이렇게 살짝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결국엔 이 행성의 도는 공전 주기가 되겠죠. 반면 나 방법은 공통 질량 중심으로 스타, 별하고 플래닛, 행성이 요 플래닛이 쓱 지나가는 거고 이렇게 돌 때 이쪽으로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요거는 시선 속도 또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거죠. 공통 질량 중심으로 별이 돌 때 이 별의 스펙트럼 변이를 보는 거죠. 스펙트럼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람다점에 대해서 좀 더 화장이 증가한다. 화장이 증가한다는 게 뭐예요? 적색 편의를 얘기하는 거죠. 반면 화장이 감소하는 것은 항색 편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기억 가에서 A는 했습니다. 예, 공전 주기와 같죠? 기억력이 옳고요. 니은 나에서 별빛이 적색 편이었잖아 합니다. 별빛이 적색 편은 별 자체가 멀어질 때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별이 우리한테 멀어질 때입니다. 별이 지구와 가까워질 때 아니요. 적색 편은 멀어질 때입니다. 가와 나는 행성 공전 궤도의 시선 방향 수직할 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건 나란할 때만 가능한 거죠. 비스듬하면 안 돼요. 얘는 나란할 때고요. 비스듬해도 편이 일어납니다. 수직하면 편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수직할 때는 가도 나도 둘 다 안 돼요. 됐나요? 18번 예, 외계 행성 탐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조금 더 봐볼게요. 우리가 스펙트럼 변화가 된다 했잖아, 그렇지? 기준 파장 람다 제로 대비 긴 쪽과 짧은 쪽이 있어요. 요렇게 된다 해볼게요.
긴 쪽으로 갔다는 뜻은 뭐예요? 적색편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는 청색편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은 행성계를 할게요. 둘이 같은 행성계를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식현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가장 빨리 다가오겠죠. 다가오는 뜻은 뭐라고? 청색편이에요. 청색편이 4분의 1 주기 전에 여기서 식현상이 일어났네요. 이해했어요? 네. 식현상이 일어난 뒤에 4분의 1주 후에는 별이 다가오는 식현상 이후에 4분의 1주 후에는 청색편이가 일어납니다. 식현상 이후에 4분의 1주 후에 청색편의 맥스가 나옵니다. 이 둘이 섞어내는 문제 뒤에 계속 나옵니다. 되겠어요? 식현상 이후에 별 행성이 별 앞을 가린 뒤에 4분의 1주 후면 별이 다가옵니다. 청색편이에요. 알겠어? 식현상 이후에 식현상 후에 4분의 1주 후면 청색편이. 기억하세요? 자, 16번, 17번 연속이죠? 16번 볼게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구에서 내행성. 자, 기본적으로 내행성은 누구예요? 수성. 예, 수성과 금성이겠죠. 그래서 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지금 A가 거리가 이렇게 된 A가 있고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된 B가 있잖아요. A가 누구겠어요? 수성이죠. 공전 주기가 약 석 달, 공전 주기가 약 88일 정도 됩니다. 근데 지구까지의 어떤 거리니까 이건 회합 주기 따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수성의 회합 주기는 약 몇 달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태양에 대해서 지구가 그냥 여기가 지구가 있고 수성이 빨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이 지구까지의 거리거든요. 거리가 가깝다는 뜻은 뭐다? 지구에 가까이 있으니까 내합이죠. 거리가 멀다? 외합이에요. 그럼 내합에서 외합까지 하는 것은 이거는 머큐리 수성의 서방이죠. 외합에서 다시 내합까지 온다는 것은 동방이에요. 구분되겠습니까? 되셨나요? 네.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내요. A는 예, 수성이고요. B가 금성이죠. 당연히 금성이 최대 이각이 더 크죠. 최대 이각은 A가 작다, B가 더 크다. 예, B가 금성은 더 크다. 맞죠? 네. 회합 주기는 A가 길다고요? 수성이 더 짧죠. 회합 주기가 짧아요. 3번이가 틀렸죠? 네. 기억 시기라고 해야 되는데 기억 시기가 이런 시기를 얘기하네요. 예, 여기는 내합 근처니까 역행하죠. 됐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기억 시기에 B는 하고 있습니다. 기억 시기에 B는 제일 멀리 있는 여기가 뭔데요? 금성이니까 제일 멀다니까 여기는 외합이죠. 외합에서 내합 쪽으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외합에서 내합 쪽으로 오고 있다니까 여기 비너스는 동방에 있었습니다. 이 동방의 것은 해진 뒤에 서쪽 하늘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외합, 이쪽이 내합. 요 라인은 동방. 동방은 해진 뒤 서쪽 하늘. 반면 요 라인은 서방.
서방은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관측하는 거죠. 됐나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내기상에 있으니까 한밤중에 볼 수 없고요. 남쪽안에서 볼 수 없어요. 둘 다 내행성이랬습니다. 되셨어요? 네. 그럼 다시 한 번 더. 지구에서 외행성까지의 거리 변화를 보아요. 제일 먼 거 뭐지? 제일 먼 거 네. 합이죠. 제일 먼 건 합이네요. 제일 가까워요. 충이에요. 외행성은 어디에서 역행한 됐습니까? 충 근처에서 역행한 됐죠? 이해했어요? 외행성은 충 근처에서 역행합니다. 충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동구라고요? 서구라고요? 중간. 충 다음엔 동구였죠. 외행성은 시계 방향 돌려야 된다 했습니다. 유전되는 요만한 시간 합에서는 우리가 S 회합 주기 될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회합 주기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놈이 화성이라고 해요. 되겠습니까? 목성을 여기다가 더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목성은 일단 회합 주기 그림을 그릴 때요. 화성, 목성 회합 주기는 화성보다는 어때야 돼? 짧아야 돼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목성 같은 경우에는요, 목성에 한 5AU 원자리쯤에 있습니다. 5.2AU 원자리 됩니다. 그래서 멀면은 한 6AU, 가까우면 한 4AU 되는 거니까 이 위쪽에서 놀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놀아야 돼요. 이해됐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화성은 지구에서 한 1.5AU, 6AU 뭐 이 정도쯤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회합 주기가 목성은 더 짧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17번 하면 되는 거죠? 17번 볼게요. 천구상에서 별 A, B 죽은 날 태양의 위치를 나타냈습니다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는 날이니까 천구상에서 그려졌는데 이게 천구의 족보래요. 태양은 적경 0시 방향에 태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3시 방향 됩니다. 이 방향은 0시 라인에서 3시 라인으로 가는 이 방향은 여러분이 볼 때 식입니까? 반식입니까? 이게 반식이죠. 왜냐면 이 구의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하면 지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한가운데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 여기 시점에 이 한가운데서 표현된 걸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방금 어느 손으로 움직였죠 내가? 왼손으로. 그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 반시의 방향이에요. 이해했어? 그러면 황도를 그리면 3시가 보이고 그래 여기 6시도 이렇게 그려놨죠. 황도를 그리면 1번처럼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2번처럼 내려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황도를 그리면
얘 1번처럼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죠. 여기가 하지점 아니야. 그리고 지구 입장에서 볼 때 춤 잡고 확 올리는 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겠어? 자, 어쨌든 태양의 위치를 제시했고요. 별 A는 어디 있습니까? 근데 3시에 저기 30도에 A별을 놔뒀습니다. B별은 6시까지 못 갔고요. B별은 천거의 적도에 있네요. 적경은 뭐 한 4시? 4시 반? 뭐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질문할게요. 남중고도는 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중고도 어떻게 계산하지? 90 마이너스 위도에 플러스 저기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니까 위도의 값은 변할 게 없죠. A가 저기가 30도네요. 예, A가 더 높아요가 옳죠.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춘문날 우리나라에서 관측하면 태양과 비의 남중고도는 어떨까요? 예, 춘문날 태양과 비의 남중고도는 어떨까요? 저기가 서로 같잖아. 아, 남중고도 같다라고 해야 되죠. 일주권이 동일하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다음 B는 초저녁에 관측됩니까 했어요. B는 태양보다 저기가 약 4시 정도 더 많습니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저기가 더 적경이 4시 정도 더 크니까 태양보다 나중에 떠서 나중에 지는 놈이에요. 그래서 해진 뒤에 초저녁에 볼 수가 있죠. 이해됐어요? 해진 뒤에 남서쪽 하늘에서 B를 바라볼 수 있겠네요. 4시 정도니까. 되겠습니까? A는 B보다 먼저 남중합니까? 했어요. 적경 작은 놈이 먼저 남중한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까? 적경이 작다 의미는 뭐라고요? 먼저 남중합니다. 되겠어요? 알파 적경이에요. 적경이 동일하다 의미는 뭐다? 동시에 남중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남중한 것들을 쭉 모은 걸 보면 좌우선이라는 의미를 쓸 수 있겠죠? 되겠냐? 실상 남중라인이라는 거죠. 저기 델타가 크다 의미는 뭐라고요? 남중고도가 그만큼 높다 되는 거죠. 하진날 태양의 남중고도는 동진날 태양 남중고도보다 높습니다. 하진날 태양이 떠있는 낮의 시간이 동진날 태양이 떠있는 낮의 시간보다 깁니다. 남중고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면 위 떠있는 시간이 길다 되겠죠? 물론 너무 저기가 커버리면 북쪽한 데서 깔짝거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북쪽한 데서 깔짝거릴 수 있는 북선이 되면 남중고도 남쪽 하늘에서 안 보일 수 있어요. 북쪽에서 깔짝거리는 놈들은 남쪽 하늘에 안 보여요. 남중고도라는 말 쓰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뭐 50도 넘어간다 생각하면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저기가 53보다 더 커버리면 플러스 53보다 더 커버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극선이 되어버립니다. 주극선이 되면 북쪽에서 깔짝거리는 별이 되니까 그때는 정말 주의해서 풀어야 됩니다. 저기 델타가 동일하다 의미는 뭐라고요? 남중고도가 동일한 거죠. 남중고도가 동일하다 의미는 결국엔 일주권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비의 일주권은 동일하다. 춘분날 태양과 비의 일주권은 동일하다.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북동 남서 쓰고 폴라리스 올리고 천구의 적도 따라 이렇게 했는데 태양이 서쪽 지평선에 질 때 B는 했습니다. 4시니까 약
60도 각도로 여기에 B. 그래서 남서쪽 하늘에 B가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요. 이해했어? 그렇다면 추운 날 태양이 진 뒤에 별비의 앞으로의 행동을 볼 때 방위각 이렇게 질 거니까 방위각은 증가할 것이겠고 도도는 낮아지는 서쪽에서 보이는 일련의 행동 되겠습니다. 이해했어? 만약 관측자 시선에서 본다면 남쪽, 서쪽,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될 때 관측자 입장에서 요렇게 60도 하면서 별비가 태양을 요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별비 행동은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방향은 증가, 고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별비는 그래서 해진 뒤에 약 4시간 정도 보는데요. 잘 생각해. 답 잘해야 돼. 별비가 이렇게 지는 동안 별비의 적경과 적이는 어떻게 될까요? 별비의 알파 적경과 델타 적이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이걸 고민해. 별 항성이에요. 적경 적이 바뀔 거 없죠. 할 때마다 바뀔 거야. 와. 지금 찔찔. 속으로 증난다 했어. 감탄됐어. 문제가 있으세요? 자, 4월 16, 17, 18 세 가지 문제 해봤네요. 또 다시 보면 더 없어요? 자, 그럼 6월 시켜볼게요. 시간이 보십시오. 예, 그러세요.